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오늘은 심층 면접과 관련하여 교육청 시책을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평가원 지역, 시책 봐야 할까요? 네, 답정너긴 하지만 저는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은 자체 출제 지역 응시 선생님들만 보는 자료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평가원 응시 지역 선생님들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 지역 문제에서도 시책 내용을 하나의 사례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2 중등 평가원 교과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볼게요. 전문적 자질 함양 방안을 말할 때 이렇게 주요 업무 계획에 있는 이 부분을 사례로 활용해 답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기초학력 향상 세부 계획에 있는 이 부분도 전문성 신장 함양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책을 사례로 활용하면 평가위원분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우리 교육청에 대해 진심이구나, 애정이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역 관계없이 교육청에 부합하는 인재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시책은 꼭 봐야 하는 자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의 다각화를 위해서라도 시책 자료를 보면서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통해 시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시책은 무엇일까요? 시책은 교육청에서 연초 또는 새해 전 연말에 발간하는 주요 업무 계획을 말합니다. 명칭은 주요 업무 계획, 교육계획, 주요 업무 등 교육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불리고 있고요. 이 주요 업무 계획에는 1년 동안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총망라하여 담고 있는 교육청 종합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주요 업무 계획 하나만 보면 될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문제들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들을 보시죠. 초등 경기 문제인데 광장의 의미와 필요성, 배움의 의미 등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답변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각나는 대로만 말하면 근거 없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찾아봐도 관련 키워드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 키워드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만큼 충분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보면 어떨까요? 교육청 부서별 세부 계획 자료입니다. 광장의 의미, 배움의 의미,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자료죠. 이런 자료까지 보면서 배경 지식을 탄탄히 구축한 사람이라면 앞에서 다룬 문제를 더 근거 있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중등 문제도 보시죠. 먼저 세종 문제입니다. 생태전환교육과 세종형 학력을 관련지어 말하라고 합니다. 생태전환교육은 일반적이고 최근 핫한 주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형 학력,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용어일까요? 주요 업무 계획을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서 언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종형 학력이 2017년 처음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창의적 교육과정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청 사이트에서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제야 보이네요. 세종형 학력이란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이라는 별도의 계획서에 제시된 학력이었습니다. 서울 문제도 볼까요? 아예 대놓고 서울 인성교육 시행 계획에 근거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주요 업무 계획만 봤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책 관련 기출문제들을 봤는데요.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으실 겁니다. 주요 업무 계획만으로 시험 대비를 완벽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개념적 배경 지식과 구체적 사례를 얻기 위해 앞에서 봤던 이런 부서별 세부 계획도 봐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감 신년사도 문제로 나오니 시책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주요 업무 계획과 부서별 계획, 교육감 신년사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책 관련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하면 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4단계 절차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구조 잡기. 둘째, 예상하기. 셋째, 자료 찾기. 넷째, 자기화하기입니다. 첫째, 구조 잡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주요 업무 계획의 구조부터 잡는 겁니다. 보통 첫머리 부분에 주요 업무 계획의 전 내용을 압축 정리한 정책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책 방향은 분량이 많지도 않거니와 교육청 운영의 전체 맥락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선으로 꼭 외워야 하고요. 정책 방향을 외웠다면 각 정책에 속하는 하위 정책의 명칭까지도 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큰 뼈대를 잡고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 어떤 문제에서든 주요 업무 계획 내용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상하기입니다. 구조를 잡았다면 이제 본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 예상해 봐야 합니다. 무턱대고 모든 내용을 다 보려면 그 양에 압도되어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범위와 수준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중등이라면 초등 프로그램은 배제하면 되겠죠. 초등이면 반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문제로 나오기 어려우니까 학교나 학급 단위에서 적용하기 좋은 사업이나 프로그램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 감이 잡히지 않으면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게 베스트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해당 소주제에서는 어떤 내용과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공부할 범위를 줄이면 됩니다. 이러면 시간도 아끼고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료 찾기입니다. 앞에서 기출문제로 봤듯이 주요 업무 계획 내용만으로 해당 소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으로 녹여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 계획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잘 정리해놨지만 자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핫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나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세부 계획서도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서는 교육청 검색창에 키워드만 입력해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과 세부 계획서를 함께 보면서 해당 주제를 더 단단히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좋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례나 실현 방안도 수집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럴 때 스터디를 활용하면 좋겠죠. 혼자서 모든 세부 계획을 다 보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혼자서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럴 때 스터디를 활용해서 세부 계획을 서로 분담하고 정리하고 공유한다면 그 아낀 시간만큼 실제 면접 연습과 수업 실현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기화입니다. 결국 우리가 면접 교재도 보고 주요 업무 계획도 보고 부서별 세부 계획도 보는 이유는 이 자기화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고 외웠다는 것에 만족하면 기대한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책에 담긴 각종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적절한 답변으로 녹여내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시책을 넣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자체 출제 지역임에도 시책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다뤘던 3단계 과정, 즉 구조 잡기, 예상하기, 자료 찾기로 인풋을 하셨다면 4단계 자기화 과정을 통해 아웃풋 과정도 별도로 연습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출문제로 교육청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답변에 녹여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면 모의고사 문제나 스터디원과 만든 예상 문제로 응용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자기화 단계는 튜토리얼 레벨 3 시책 활용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시책은 주요 업무 계획을 포함하여 부서별 세부 계획 그리고 교육감의 신년사까지도 포함된다는 것. 그러니 이런 자료들까지 두루 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결국 중요한 건 아웃풋이므로 문제 상황과 조건 그리고 맥락에 맞게 시책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